예, 동요 따오게 일부인데요. 가사 때문에 저 짐작하셨을 겁니다. 보일 듯 보이지 않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순서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싸움이 전개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현상금 10배 늘었죠. 5억 원 됐습니다. 그런데 구원파들 잠시 후에 그 영상 공개할 텐데요. 정면으로 우리 사법제도와 검찰의 수사에 맞서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구원파가 안성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10만 성도가 하루씩 유병원을 숨겨줘 결국 모두가 다 잡혀가게 된다 하더라도 최후까지 그를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명확한 원인을 밝혀주시는 분에게 우리가 5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5억쯤 우리도 줄 수 있다. 뭐 그런 태도군요. 모든 지금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에 대응을 하는 방식이 공권력을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듯한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상금을 5억 원으로 올리자 본인들은 또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주면 또 5억 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참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저 구원파의 이미지, 저런 행동들 과연 국민들에게도 어떻게 보일지 본인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자, 우리 10만 성도가 잡혀가더라도 하루에 한 명씩 지켜주겠다. 결국 내놓지 않겠다. 그렇죠. 이래도 되는 거예요. 매번 유병원 씨와 본인 구원파들은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목청 높여 외치면서도 이 상황에 와서 10만 신도가 한 번씩 다 숨겨주겠다. 이것도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10만 성도는 구원파 자체적으로 주장하는 숫자고요. 오늘 제가 사이비 종교대책위원회 관련해가지고 그분께 여쭤봤더니 한 3만 명 정도, 가장 많이 봐야 3만 명 정도 볼 수 있다고 그러고요. 지금 검찰에서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을 저한테 밝힐 수 없다고 그랬는데 거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으로 다가오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추적을 하면 바로 그 다음 단계로 이동을 했다고 그러고 그 자리를 다시 추적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이동했다라고 그런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적어도 하루 이틀 사이 안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연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노무현 대통령이 10년 전에 했던 말을 패러디했네요.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3월 평검사들과의 대화에서 했던 말이죠. 굉장히 유행이 되기도 했었던 그 말인데 지금까지는 뭐 갈 때까지 가보자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남이가 초원 복집 사건을 연상케 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겨냥한 그런 현수막이 계속 붙어왔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검찰을 향한 현수막이죠. 우리 이쯤에서 막가자는 거죠. 당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이제 빌어서 검찰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파 저분들이 저렇게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고 검찰을 향해 플랜카드 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제 잠시 후에 이분들이 검찰과 통화한 거를 공개했는데 그 전화 통화 내용을 저희가 일부 공개할 겁니다. 그 전에 어제 있었던 검찰과의 공방, 거짓말, 진실 게임 그 얘기를 좀 소개해 주셔야 되겠죠. 사실 그 조계웅 이 구원파 대변인이 지난주에 저희 채널A 뉴스에 출연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앵커가 왜 그런 플랜카드, 현수막을 걸어놨냐라고 물었을 때 그 대변인은 우리 구원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일부 개인 신도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일 뿐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뗐습니다. 금수원을 진입하던 날 현수막을 뗐죠.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적인 신도가 다시 와서 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내부 거래가 있었다라고 그러면서 녹취를 공개한 겁니다. 검찰에서 현수막을 떼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그래서 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또 오늘 했죠. 자, 지금 보신 잠시 후면 공개할 그 음성은 뭐냐면요. 지금 화면에 보셨던 그 금수원 대변인이, 구원파 대변인이 생생히 생중계되는 그 카메라 앞에서 공개한 겁니다. 검찰이 구원파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음성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 유병헌 회장이 잘못해갖고 지금 조사받고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게 뭐 김기춘 시장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정부에 대해서 막 반대하는 그런 건 안 좋죠. 기자님 우리 입장 생각해서 어제 우리 명예회복 시켜드렸잖아요. 네? 프랜카드 이렇게 좀 하나 써주시세요. 예. 네? 앞으로 이렇게 그 뭐 오대한 그거 명예회복 했다는 거 이런 거 쓰고 또 앞으로 우리 차에 유명한 시차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사실 금수원을 공개하던 그리고 진입을 허용하던 그 날 본인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이렇게 밝혔죠. 뭐 23년 동안 받아왔던 오명과 불명예를 모두 씻게 됐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 오전 8시를 전후해서 검찰이 밝혀줬습니다. 유병헌 씨와 구원파가 직접 관련이 없고 오대양 사건과도 관련이 없다라고 공식 밝혀줬는데 그 대가로 일종의 뭐 물밑 거래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검찰이 마치 구원파에 끌려다니는 것 같은 인상을 줬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담당 수사팀에서는요 공식적으로 저렇게 제안을 하거나 거래를 한 적은 없다라고 밝혀줬고. 잠깐 그러면요 지금 저희가 들었던 게 저는 현재 검사의 음성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검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검찰 출입 기자가 공식 확인을 해줬고요. 그러면 누굽니까? 그러면 이 담당 수사팀은 일단 아니라고 공식 확인이 됐고, 그러면 이 수사팀 아닌 다른 쪽에 연락을 취하고 있는 수사관과의 통화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원파 측에서는 담당 검사와 통화한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분도 정말 대범하네요. 진짜 갈 때까지 가보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가 바로 구원파한테 할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저기가 수사관인지 아니면은 수사팀이 아닌 어떤 검사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전체 구원파의 신도가 많으면 10만 명, 뭐 3만 명에서 10만 명 된다고 하니까 검찰도 수사를 하면서 구원파하고 무력 충돌은 막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압수수색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가 검찰과 수사팀과 그리고 구원파 사이에 서로 상호 연락 그리고 조율을 했을 것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설령 지금 구원파 대변인이 공개한 저 내용이 검찰팀에서 누군가가 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전혀 무슨 우리가 검찰과 조사를 받는 유병헌 씨 측 또는 구원파 사이에 밀실 흥정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설령 저게 공개된다고 해도 검찰이 부끄러울 게 없다. 왜? 첫 번째는 우리가 오대양 사건과 구원파는 관계가 없다고 해줬으니까 그 전혀 상관없는 바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너네 왜 거기를 물고 느드러지니 그거 떼라 하는 것 아무런 상관없는 저는 정당한 요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찰에 수사 협조하겠다. 그거 하나 붙이는 게 뭐 문제입니까? 당연히 검찰에서 그거 하나 붙이라고 한다고 해도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뭐 일종의 들으신 분들은 시청자들이나 국민들도 저 녹취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흥정이나 거래라는 느낌보다는요 말에는 뉘앙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말을 듣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어떤 게 악용을 하려는 듯한 그런 구원파 사람들에게 얼르고 어떻게 보면 달래는 그런 듯한 뭐 뉘앙스가 저는 느껴졌는데 시청자들이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저희가 첫머리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유병헌 씨가 이제 가정부를 가사 도우미를 두고 있었는데 그 증언을 저희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독특한 생활 습관 그리고 아주 웰빙 생활도 이런 웰빙 생활이 없는 것 같네요. 유병헌 씨의 음식 습관과 평소 생활에 관련된 증언이 내부로부터 나왔습니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비상식량으로 말린 과일이라든가 뭐 그런 걸 많이 하면 평소에 해놨을 거예요, 저장을. 긴박한 상황에는 그 밥 먹을 시간 없으면은 그거라도 대치를 한다 해서 그런 것 많이. 이북에서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은, 파도 다 이렇게, 끊기고 그러면은 자전거를 타고
예를 들어서 와야 된다. 그러고 막 한참 자전거도 배우고. 본인은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지만은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항상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같이 다니기 때문에 광신적으로 좀 열성적으로 섬기는 그런 분들이 아마 지금 주위에 보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들은 돈에하고는 관념이 아마 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저 통화 내용을 듣고 나서 유병원 씨가 평소에 말한다는 긴박한 상황, 긴박한 상황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다 그러잖아요. 신도들한테 읽으라고 했던 어떤 신앙 서적에는 본인이 쓴 저서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긴박한 상황, 그날이 언제 갑자기 올지 모른다. 종말론을 아마 얘기하면서 언제든지 밖에 나갈 수 있게 속옷도 깨끗이 입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항상 반복했는데 본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뭔가 도피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사실 까다로운 입맛과 기행이 지금 이번에 또 밝혀졌는데 그 바쁜 도피 생활 중에도요. 금수원 내에서 재배되는 유기농 채소와 과일로 지은 그래서 그걸 말린 과일로만 식사를 하고 먹었다고 합니다. 육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금수원, 그러니까 본인의 계열사죠. 천혜지 계열사가 생산한 미네랄 워터만 공급받아서 도피 생활 중에도 그것만 먹었고요. 그리고 평소에 본인의 건강 관리에 매우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유병원 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또 금수원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과일 말린 것과 육포 그리고 미네랄 워터 등을 제공한 신도들 4명이 현재 검찰에 체포가 돼서 연행이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생과 구원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고 돈을 내는 것 그런 삶. 영원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삶의 질과 자기 건강에 이렇게 집착할 수 있습니까? 미네랄 워터, 유기농 채소. 이런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본인의 영왕과 환이라는 그 종교 서적에도 보면 본인이 결벽증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먹는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이런 기행을 보이는 거 보면 본인의 결벽증과도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뭐 한 번 어떤 그 범죄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감옥을 가본 사람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이후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도피 생활 중에 경찰이 내놓은 합성이죠. 이렇게 도피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뭐 굳이 저렇게 뭐 안경과 모자를 바꾸지 않더라도 언론에 너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학재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구원파 내에요. 유병원 장학생들의 모임, 지금은 아들 유대균 씨의 모습인데요. 그 장학생들의 모임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게 뭔가요? 그게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대학생들, 그 중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그런 대학생들을 위해서 지방 자치단체나 아니면은 유명한 고등학교에서 서울에 기숙사 형태의 숙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한 곳이 많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보이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 기독교에서도 기독교 교인들 자식들 중에서 그렇게 올라온 사람들인데 구원파에서도 그런 바로 학사를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잠실 부근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삼각지 부근으로 옮겼는데요. 지금 나오는 화면은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의 다음에 카페를 만들어 놔가지고 자기들끼리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그동안에 교우를 하는 카페 내용입니다. 저 내용에 보면은 구원파 출신 대학생들이 저렇게 유병원 씨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내용들이 많이 게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세모 유람선 그 지하에서 바로 찍은 그 사진입니다. 지금 가장 왼쪽에 보이는 게 유병원 씨고요. 저 사람들이 전체 회원이 84명인데 그 중에서 72명이 자기가 현재 무슨 일을 해놨다 하는 내용들이 다 있고요. 제가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정 학사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카페가 공개가 돼 있었는데요. 그렇죠. 방금 전에 화면에 봤던 건데. 그런데 오후에 들어가 보니까 바로 카페가 이미 폐쇄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비공개로 딱 덮어버렸군요. 예, 비공개로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자세히 여기에 목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 사진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일찍이 장학금을 주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유병헌 씨를 그러니까 자기 삶의 은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얘기인데요. 그럴수록 경찰과 검찰의 숙제가 커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내놓은 5억 원의 현상금도 조롱하듯 우리가 내겠다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과연 어떤 성과를 낼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